네, 챗 GPT, 구글 제미나이 이런 AI 우리 방송에서 많이 보셨죠? 그 다음에 3등, 4등 어떤 기업일 것 같으세요? 혹시 라이너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스타트업인데요. 최근에 250억 원대 투자를 받은 것을 포함해서 전체 누적 440억 원 투자를 받은 그런 기업인데요. 33살의 대표님이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 4위에 오른 적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서비스예요. 여러분들 못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 대표님이 직접 모셔서 이게 뭐 하는 기업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AI 기업 네이버 아니고 카카오 아니고 삼성전자 아니고 챗GPT에 맞설 수 있는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AI 서비스 전 세계 서비스 중에서 4위에 오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죠. 네네네. 그게 어떤 순위인가요? 그게 이제 정확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VC 중에 벤처 캐피털 중에 이제 안드리슨 호로위츠라는 VC가 있는데 그 벤처 캐피털이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AI 서비스들을 이제 이렇게 랭킹을 매겨본 거였고요. 지금도 발표가 되고 있고 연에 2번 정도씩 발표가 되는데 저희가 사용량 기준으로 이제 올해 계속 10등 안에 들어있던 것인 거죠. 계속해서 10위 안에 들어 계시고 4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고 네. 그런 상황이군요. 근데 진짜 우리는 사실 네이버 뭐 하이퍼클로버 X 이런 건 사실 들어봤어요. 네이버에 홍보를 많이 하니까. 카카오에서도 뭐 AI로 이렇게 메시지 보내는 거 대신 해주는 서비스 같은 거 있으니까 들어보기도 했고, 당연히 챗GPT, 구글 이런 데가 앞서 있다는 거 들어봤는데 라이너는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뭐 어떤 기업인지 어떻게 해서 그 순위에 들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사용량이라는 게 한국에서만 쓰이는 거로 한정 짓는 것은 아니고 거기는 이제 글로벌 VC다 보니까 전 세계 사용량을 기준으로 집계를 했던 것인 거고 지금 라이너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한 90%에서 95% 정도가 해외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들 수 있었던 건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한국보다는 좀 미국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서 네, 한국 분들은 그 들어보시지 못한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뭘 하는 서비스인가요? 죄송합니다만 이것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미국 그럼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쓴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AI 서비스들이 이제 작년부터 되게 다양한 것들이 나왔는데 이제 그냥 일반적인 툴인 챗GPT도 있고 캐릭터랑 대화하는 뭐 캐릭터.ai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AI로 검색을 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직접 원래는 구글이나 네이버를 이용해서 여러 웹페이지들을 막 들어가서 읽어보면서 자기가 이제 알아야 됐던 것들을 라이너에 질문을 하면은 라이너가 이제 챗GPT처럼 답을 주는데 그냥 답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답을 어느 웹페이지에서 가져와가지고 이제 답변을 주는지 그 출처 같은 것들을 좀 명확히 해줘서 이제 사용자가 단순히 답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들어가서 더 이제 공부하거나 지식을 습득하려고 그럴 때 이제 좀 더 용이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강정수 박사하고 AI 시대 진행하면서 퍼플렉시티라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한 적이 있는데 퍼플렉시티하고 비슷한 건가요? 퍼플렉시티랑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올해 3월에 발표될 때는 그러니까 퍼플렉시티보다 더 위에 있었고 이제 순위가 더 높았어요? 네, 저희가 더 높았고 사용량 기준으로 네네. 9월에는 저희가 이제 더 낮았던 그런 상태에서 AI 검색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거기랑 저희랑 이제 세계에서 1등, 2등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사이트인데 뭔가 문의하면 검색된 링크 알려주는 게 아니라 착착착 정리해서 답을 주는 그런 서비스인 그쵸?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실제로 지금 뭐 세계 4위, 세계 9위 이렇게 오를 정도로 뭔가 실적을 보여주고 계신 거일 거 아니에요. 사용자 숫자나 뭐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나요? 네, 그쵸. 저희가 지금은 이제 누적으로 가입된 유저는 1,000만 명 좀 넘어가고 매달 사용되는 양도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 특히 미국에서 지금 라이너가 좀 중점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고객군이 미국에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공부를 할 때, 과제를 할 때, 논문을 쓸 때 이제 출처가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 용이해서 이제 그때 좀 많이 쓰이고 있고 여기 지금 나오는 거는 저희 아이폰 앱 다운로드 미국에서 네네. 순위인데 저희 지금 비교 대상은 4라고 해가지고 작년 초부터 되게 지금 저 파란색이 라이너 앱인가요? 네네네. 파란색이 라이너 앱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아무래도 과제를 하고 공부하고 이럴 때 쓰이는 서비스다 보니까
그 컴퓨터에서 좀 많이 쓰이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아이폰 다운로드도 되게 빨리 성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미국에서 아마 또 멋진 소식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이폰 많이 쓰니까 아이폰 그렇죠. 다운로드가 실적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군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어쨌든 지금 투자를 많이 받으셨잖아요. 총 440억 원 받으신 거죠. 최근에도 올해 투자를 270억 원 네네. 받으신 거고 네. 어떻게 해서 그 투자라는 건 앞으로 이 기업이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벤처 캐피털 투자인 거죠. 그렇죠. 네. 어떻게 해서 그 기대를 충족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벤처 캐피털이 투자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실적보다는 앞으로 이제 보여줄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것인 건데 아무래도 그 미래가 크게 느껴지려면은 이제 업사이드라고 부르는데 그 업사이드가 좀 제한이 없어야 되는 건 것 같아요. 근데 라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이었던 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국에서만 그 한정지어 가지고 저희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글로벌의 어느 나라에서든지 지금 라이너는 되게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도에다가 막 이렇게 점 찍어 보니까 거의 뭐 모든 지역들에 다 라이너 유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정 국가, 특정 지역에 뭔가 한정돼 가지고 그 시장을 공략해 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대상으로 서비스를 한다라는 것이 이제 그 업사이드 포텐셜을 되게 크게 만들어주는 부분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AI 서비스인데 되게 접근 방식이 스타트업마다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회사들은 이제 B2B로 가가지고 서비스를 했는데 저희는 이제 B2C 컨슈머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을 냈고 그리고 컨슈머 대상 제품 중에서도 우리는 전면 무료입니다 하는 것도 있었지만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비즈니스 모델을 붙여가지고 이제 유료 구독을 하면은 더 많은 기능들을 쓸 수 있는데 그걸 월 한 5만 원 정도 가격대로 책정해서 했는데 이제 걔가 이제 또 나름 잘 팔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거는 컨슈머니까 업사이드가 꽤 큰데 그러니까 왜냐면 대상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 제한이 안 되어 있는데 비즈니스 모델도 지금 작동을 하네 이제 이런 것들이 잘 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월 5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사용료가? 그러면 챗GPT 유료 버전보다 엄청 비싼데요? 챗GPT 유료 버전이 $20니까 한 월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한 $30대이신 건가요? 저희가 이제 월 $36. 월 $36. 네네. 그럼 비싼 만큼 비싼 값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많이들 가입하세요? 가입자가 좀 늘고 있습니까? 유료 구독자 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그게 챗GPT도 가입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둘 중에 선택을 해서 더 좋아야 되는데 혹시 어떤 점이 더 좋은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챗GPT도 $20 월에 $20고 퍼플렉시티도 월에 $20고 맞아요. 네. 근데 라이너는 $36인데 그러니까 좀 비싸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사용자들이 요거를 선택을 하는 배경은 보통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캐주얼한 그냥 일상의 호기심을 좀 충족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사람들이 그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진 않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위키피디아에다가 아마 돈을 내신 분이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거기 네, 항상 돈 내라는 배너는 뜨는데. 네. 네, 실제로 돈을 내보신 분은 거의 없으실 텐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그냥 일상의 호기심에는 아마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거는 쉽지가 않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을 끝내는데 유용한 툴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과제를 하려고 할 때는 답변에 참고된 문서가 위키피디아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막 레포트를 쓰는데 거기다 참조 문헌을 다는데 위키피디아를 달면은 감점 당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항상 내가 갖다 쓸 수 있을 만큼 퀄리티가 높은 그런 출처들만으로 구성된 답변이 필요한 건데 일을 할 때는 그러니까 라이너는 이제 그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일이랑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서 비용이 조금 더 높아도 지불을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갖다 쓸 수 있는 출처라는 게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그게 이제 분야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배우게 된 건데 예를 들어 그 막 생화학, 뭐 의학 이런 데서는 그 펍메드라고 하는 논문들이 실려 있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펍메드에 올라가 있는 것들은 되게 좋은 출처인 건 건데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의 블로그나 이런 데 있는 것들은 갖다 쓰기에 좋은 출처가 아닌 건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각 도메인마다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출처군이 있는 곳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것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답을 내리는 서비스인 건 거고
근데 이제 방향이 그래서 다른 곳들이랑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 그냥 일상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겠다는 서비스들은 이럴 필요는 없거든요. 네네. 위키피디아나 나무위키도 좋은 출처인 건 거고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내가 이걸 가지고 뭐 과제를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일을 끝내야 된다 하면은 이제 나무위키가 포함되어 있으면 쓸 수가 없는 건 거고. 네. 거기 그런 점에서 저희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생, 대학원생인데 계속 보고서를 쓰고 논문을 써야 되는데 출처가 있는 걸 이제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어차피 내가 자료를 찾으려면 사야 될 수 있는데 책을 사거나 뭐 잡지나 학술지를 구독하거나 해야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라이너를 구독하면 예컨대 그 출처들을 검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출처를 한꺼번에 찾을 수 있다. 네네. 뭐 이런 점에서 이제 가치가 네. 있다. 이렇게 그렇죠.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되게 보통 일을 할 때 읽어야 되는 것들은 또 복잡하고 길고 그런 문서들이 많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자기가 다 읽어봐야 되는 것들, 뭘 읽을지를 막 생각하고 들어가 봐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AI가 대신 해주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작업하는 시간과 막 노력을 좀 단축시켜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대학생, 대학원생이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대학생, 대학원생의 수가 많아서 이제 저희의 그 메인 고객인 건 거지. 예를 들면은 뭐 단기간 내에 되게 믿을 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습득해야 되는 분들이 직업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해보니까 컨설팅 하는 분들도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도메인들을 옮겨 다니면서 전문성을 확 쌓고 이제 네. 뭘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뭐 마케터라거나 기자분들이라거나 다 좀 비슷한 니즈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라이너를 보통 다 잘 사용해주고 계십니다. 아니 사실 저희 언론도 그래요. 네. 이렇게 막 검색하다가 사실 뭐 나무위키에 나온 거나 네이버 블로그에 나온 얘기 많지만 그거를 그대로 얘기하기는 참 힘들어요, 사실. 2차, 3차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 없이 한 번에 검색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참 궁금한 게, 아니,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사업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라이너 시작한 지 이제 10년 정도 됩니다. 10년? 네. 혹시 실례지만 연세가 제가 몇 이제 년생이신가요? 한국 나이로 여쭤봐도. 35입니다. 35, 한국 네. 나이로. 그러면은 90년생이신가요? 네, 대학교 졸업할 즈음에 이제 라이너 시작했습니다. 아, 굉장히 일찍 시작하셨네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몇 가지 점에서 일단 이런 검색, AI 검색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새로운 건데 이 아이템을 어떻게 생각하셨고, 근데 그 신뢰받는 출처를 찾아낸다는 것도 또 되게 어려운 기술일 것 같은데 이거는 또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궁금해요. 그 10년 전부터 그렇게 그 아이들 천재적이셔서 그렇게 딱 시작하셨을 수도 있지만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저희가 다른 AI 스타트업들이랑 좀 다른 점이 거기에 있는 건 것 같아요. 그 AI 기술이 이제 막 붐이 일어난 다음에 시작된 그런 스타트업이 아니라 그 앞에 한 8년 정도의 그 버티는 기간이 있었다라는 점이 좀 다른 점인 것 같은데, 저희 라이너가 이름이 라이너인 이유가 그 원래 밑줄 긋는 형광펜 유틸리티로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크롬 같은 브라우저에 설치하는 확장 프로그램이 이제 라이너의 전신이에요. 근데 그때도 저희가 계속 지향했던 거는 사람들이 좋은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고 이해하고 잘 갖다 쓸 수 있게 돕고 싶다. 이제 이게 저희의 항상 비전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2015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AI, 딥러닝 이런 단어도 엄청 쓰일 때가 아니고 사실 알파고도 나오기 전이에요. 근데 알파고 2016년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까에 있어서 지금 같은 그림이 솔직히 처음에 있던 건 아닌데, 대신에 갖고 있던 생각이 인터넷이 엄청나게 범람하고 있는데 정보들로 그 정보들 중에서 사람한테 유용한 정보를 어떻게 이제 딱 필터링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든 생각이 그냥 사람들이 유용한 정보에다가 표시하고 다니게끔 하고, 그거를 이제 마치 그 당시 빅데이터란 말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로 모을 수 있으면 이거야말로 인터넷을 한번 정제한 것 아닌가? 아. 네. 근데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필터링한, 사람의 손으로 정제한 인터넷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이걸 가지고 검색 엔진을 만들거나 추천 피드를 만들면은 구글보다 더 정교한 검색, 페이스북보다 더 깨끗한 피드 같은 게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나? 이제 이런 망상이 대학교 4학년 겨울방학 때 이제 시작이 됐던 거고요. 네, 그랬던 거고. 아니, 전공은 어떻게 되세요? 저 컴퓨터 과학입니다. 아, 네, 컴퓨터 공부하시다가 어쨌든 그런 네. 생각이 드셨을 네, 수는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형광펜으로 시작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 형광펜 유틸리티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좀 정제된 인터넷을 만들어 보고 싶은 욕망? 그런 꿈이 있었는데
2020년까지는 못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그 당시까지는 투자도 뭐 거의 안 받고 저희끼리 자생하는 구조로 이제 먼저 만들려고 해서 형광펜 유틸리티로 이제 막 BEP 넘기고, 물론 지출도 엄청 작았지만 그때는 그런 노력들을 했었는데 2020년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 그 전 세계에서 좀 자연 성장이 일어나고 형광펜 쓰는 유저들도 막 몇십만 명 되고 월에 이러니까 이 데이터가 이제는 좀 쓸만하겠다 싶어서 2020년, 21년, 22년에 그 검색과 추천 서비스를 막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검색 서비스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2020년, 21년, 22년에. 왜냐면은 돌이켜 보건데 그냥 질문을 던졌을 때 저희가 해줬던 거는 답을 주는 건 아니었고, 답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고품질 출처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형광펜 많이 칠하는 웹페이지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였는데, 솔직히 구글 검색이랑 경험 차이가 별로 안 났었나 봐요. 그래서 유저들이 잘 안 써줬는데 추천 서비스는 잘 됐어요. 왜냐면 당신과 유사한 걸 읽은 분들이 다 봤는데 당신은 아직 안 본 것들, 이런 거였어가지고 그랬는데 챗GPT가 나온 다음에 이 기술을 활용하면 경험을 바꿀 수 있겠다. 왜냐면은 검색이 이제 링크의 나열이 아니라 링크 뒤에 있는 원래 답이 더 중요한 건 건데 그 답을 앞으로 꺼낼 수가 있으니까 답을 먼저 주고 더 읽고 싶으시면은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네네.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죠, UX를. 그렇군요. 경험을. 그거를 하니까 그게 잘 됐어요. 네. 아, 그런 배경이. 그거를 도입한 시점이 그러면 22년인가요? 정확히는 저희가 22년부터 시도를 좀 했고요. 시도를 했고. 근데 22년에는 GPT-3까지만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 페이스북 피드 들어가 보면은 그 막 프로토타입해서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22년 챗GPT 나오기 전에도. 네네. 근데 서비스 할 수준이 안 돼서 서비스는 못했는데 23년 3월에 그 GPT 3.5 터보라고 챗GPT에 기반이 되는 거대 언어 모델의 API가 출시가 됐는데 네. 그거 쓰니까 이제 서비스 가능한 수준으로 올라와서 저희가 작년 3월부터 지금 AI 검색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작년 3월부터요. 네네네. 그러면 다시 말해서 2014년에 창업해서 장장 한 9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 땅속에서 이렇게 막 앓고 준비하다가 이제 막 네. 땅 위로 올라와서 부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애벌레 같은 이런 상황이네요. 투자를 그러면 받으신 시점이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맨 처음에 투자 받은 게 2016년. 그때는 이제 저희가 순서를 보면 2016년에 한 시드보다 더 앞이죠. 한 1억 한 8천만 원 정도 투자로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2017년 정도에 한 6억. 그 다음에 조금 버티다가 형광펜 유틸리티 잘 만들고 추천 서비스로 넘어갈 수 있었던 2020년, 21년? 20년? 네. 그때 한 50억 정도 투자를 받고 그 다음부터 규모가 좀 커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가 이제 막 검색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계실 때 그 비전 가지고 투자를 받으시고, 최근에는 이제 조금 실제 프로토타입 같은 게 나온 다음에 더 큰 투자를 받고, 올해 받으신 거는 이제 요 라이너 검색 사이트가 시작되고 나서 받으신 거죠. 사용자도 좀 들어오고 그러면서 받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근데 이 시점에서 꼭 이게 곤란하실지 모르지만 여쭤봐야 되는 게, 우리 지금 이 방송에서 챗GPT 만든 오픈 AI, 뭐 구글, 제미나이 만드는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많이 다뤘거든요. 그런 기업들 보면 근데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잖아요. AI 칩도 직접 사가지고 다 직접 학습시켜가지고 AI 만들고 엔진 만들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고 경쟁하셔야 되는 거죠. 거기서 좀 어떻게 경쟁이 되는 건지. 어쨌든 투자 받으신 돈 규모로 따지면 굉장히 큰 돈이지만 440억 원이고 저쪽은 이제 몇십조 원씩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모델을 만드는 거랑 제품을 만드는 거랑은 좀 분리를 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챗GPT를 만드는 것과 GPT-4를 만드는 거는 이제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모델을 만드는 거는 되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트업이 이제 그 모델을 가지고 오픈 AI랑 싸우겠다 이러면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다행히도 오픈 AI도 이제 그 거대 언어 모델을 API화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엔트로픽도 클로드, 뭐 구글도 제미나이 뭐 등등 이렇게 API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 같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그들이 이제 수천억 수조를 투자해가지고 만든 그 모델을 어떻게 보면 모델의 혜택을 좀 보는 회사가 되는 건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메타에서 라마 같은 그 거대 언어 모델을 오픈 웨이트라고 했는데 뭐 오픈 소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공개를 해가지고 저희 같은 회사들이 그런 오픈 AI 같은 서비스한 그 회사한테 의존하지 않고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거대 언어 모델을 이제 파인 튜닝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생태계에서는 거대 언어 모델한테 엄청 의존적이지는 솔직히 않기는 해요. 예. 하지만 여전히 이제 그 대기업들이 무섭기는 하죠. 왜냐면은 제품을 만드는데 수조원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들이 그 엄청난 돈 그리고 이미 퍼뜨려 놓은 다른 제품들을 통해 가지고 자꾸 그들의 새로운 AI 제품을 유통시킬 수가 있으니까 유통 사이드에서는 저희가 불리한 게 확실히 맞지만 또 이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거는 처음 맞는 웨이브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아직 AI 제품들 잘 몰라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챗GPT는 거의 다 알지만 챗GPT가 아닌 제품들은 아직 잘 몰라요, 사람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유통력이 강한 곳들이 있어도 사람들 머릿속에 자리를 아직 하지는 못해서 기회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아 근데 직접 고객들을 만나세요? 이 엄청 사용자들? 만나죠. 예. 아 그래요? 아 저는 컴퓨터 공학 출신이고 하셔서 직접 개발하시고 이런 것만 하시리라고 상상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 만나보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라이너를 사용해주는 분들을 수소문해서 이제 만나는 건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대학생들이 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그거를 이제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질문인 게 보통은 해외에다가 뭐 사무실을 연다라고 했을 때 그게 가지는 의미는 그 해외 영업소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세일즈를 하기 위한 이제 지점 같은 느낌이 많은데 저희는 100% 컨슈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사무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무실의 역할은 이제 고객 만나고 고객 소리 듣고 저희가 뭘 못하는지 뭘 잘하는지 들어서 이제 개선하거나 새로운 걸 제안하거나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유통, 마케팅 같은 것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저도 지난주에 한국에 왔거든요. 예. 자주 이제 미국에 가 있으면서 그런 활동들을 같이 하죠. 예. 혹시 얼마나 만나세요? 많이 만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직접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만나는데 저는 이제 여러 인풋들 중에 하나인 건 거고 저희가 최근 한 6주 동안에 만난 저희 타겟 고객이 한 400명 정도. 6주 동안 400명. 네, 타겟 고객이면은 뭐 대학원생 네, 같은 맞습니다. 네. 분들. 뭐라고 그럽니까 만나면? 이거 기밀인가요? 아니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좋아하는 이유들이 되게 명확하고 싫어하는 이유들은 되게 다양하고 네. 근데 저희가 뭐 모든 걸 잘해주는 서비스는 아니니까 딱 좋아하는 거 더 잘해주려고 하고 근데 이제 미니멈은 좀 맞추려고 하고 좀 이런 상태인 건데 좋아하는 이유에서 되게 인사이트가 좀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는 마치 답을 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답이 아니라 답과 그 출처의 페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왜냐면은 일단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인사이트 1번은 사람들이 AI를 아직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대학생들도. 솔직히 뭐 미국 믿으시겠어요? 대학생들. 이거 보시는 분들도 AI가 하는 소리 그대로 다 안 믿으실 거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는데 AI를 안 믿다 보니까 이걸 믿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출처를 엮어주는 것 아니면은 그 팩트 체크를 해주는 것 아니면 직접 들어가서 읽어보세요라고 창구를 뚫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답만 있어가지고는 사람들은 아직은 그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너가 좋은 이유는 답과 출처의 페어인데 출처의 퀄리티가 되게 높다. 거의 이제 요거여가지고 저희는 계속 그 신뢰할 수 있는 답변,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출처 그리고 잘 갖다 쓸 수 있게끔 돕는 여러 장치들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만나보시면은 그 고객들한테 경쟁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챗 GPT나 뭐 구글의 제미나이 이런 것, 퍼플렉시티 이런 것도 물어보세요. 전체적으로 좀 반응이 어떤 거? 미국 대학생들은 AI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해서. 물론이죠. 이게 참 그래서 재밌는 게 챗GPT의 마켓 페네트레이션 뭐라 그러지? 어쨌든 마켓에 이제 도달한 비율은 거의 100%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챗GPT를 안 써봤다라는 애들은 없다. 시장 침투율이라는 용어. 네, 시장 침투율. 얼마나 많이 써봤냐 이거죠. 네. 써봤냐는 거의 100%인데 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쓰냐? 그러면 또 그거는 사실 아니고 어쨌든 다 들어봤다, 다 써봤다. 근데 챗GPT를 제외하고는 사실 그 정도 레벨에 도달한 서비스가 없어요. 네. 이게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라이너가 올해 3월에는 4등, 그 9월에는 9등 했다는 그 랭킹을 봐도 1등인 챗GPT만 일주일에 몇억 명이 쓰는 제품인 것이지 사실 2등부터 봤을 때는 다 몇 천만 명 레벨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는 AI가 엄청나게 세상을 많이 바꾸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부분에선 바꿨지만 인구가 우리 80억 명인데 1등 제외하고는 아직 억 단위에 도달한 게 없다라는 것은 뭐 거의 사실 AI 모른다고 봐도 돼요. 네, 지금. 그러네요. 아직 네. 초기네요. 네네. 근데 당연히 이제 초기인 것도 어쩔 수가 없는 게 작년 3월부터 이제 이런 서비스가 가능해진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엄청 초입이고 지금이 되게 뭐랄까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아. 네. 회사들한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스타트 라인에 딱 우리 다 같이 있는데 챗GPT는 오픈 AI는 저만큼 앞서 네.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나머지들은 아직 뭐 네. 한 발 두 발 앞에 있을 뿐 맞아요. 거의 비슷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네. 그럼요. 우위를 점할 수도 있겠다 이런 네. 기대도 드네요. 숙련공님이 질문 주셨는데 LLM을 하겠다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인데 그거 여기 답변 가능하세요? LLM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LLM은 그 오픈 AI가 만들거나 아니면 뭐 메타 같은 곳에서 이제 라마 같은 것들을 오픈으로 내놓거나 하는 부분인 것이고 저희는 이제 그거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LLM을 활용해서 활용해서. 검색을 네. 검색이 신뢰도 있는 검색이 잘 되도록 만들려는 뭐 그런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우리나라 AI 기업이 엄청 성장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요즘 막 탈한국 많이 하시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근데 지금 베이스는 한국에 있으시고 서비스 미국의 대상으로 많이 하시고 이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 좀 이런 기업들이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 사회나 우리 정부가 뭘 더 잘하면은 좀 더 편하게 사업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미국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사람들을 만나보면 많이 느끼는 게 좀 운동장이 많이 기울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긴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건 말하는 건 실리콘밸리인 건데 실리콘밸리에 엄청나게 많은 인재들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자본들도 이제 있는데 그 인재와 자본이 되게 재밌는 게 규모도 큰데 좀 더 낙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는 밝다. 그리고 좀 더 큰 어젠다를 던져도 그거에 대한 수용력이 좀 높다고 해야 될까요? 와, 넌 그렇게 생각해? 이러면서 난 이렇게 생각해. 좀 더 수용력이 높은데 거기서 이제 싸우고 있다 보면은 조금 벅찬 부분들은 가끔 그런 데서 오기는 해요. 그 뭐랄까 냉소 냉소 같은 것도 있겠고 냉소. 예, 아니면은 그 자본의 규모에서 오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한 300억 이제 최근에 받은 건데 저희의 경쟁사는 뭐 작게는 600억 많게는 막 몇 천억씩 받은 상태거든요. 미국 기업들인가요? 네, 미국 기업들이죠. 근데 사실 저희가 유저 더 많은 서비스도 있어요. 몇백억 받은 애들보다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좀 자본이든 정책이든 인재든 조금 더 낙관성을 띠고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있으나 뭐 결국 기업가는 알아서 결과로 말하는 거니까 결과로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로 말하는 것이다.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어쨌든 결과가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 앞으로도 잘 나오면 좋겠네요. 네네.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 여쭤야 될 것 같은데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